완벽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본인이 내가 근거가 이런 있다고 제보를 얘기를 받았다. 하잖아요. 의원 수석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이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자리에서 네. 대통령과 관련된 천공의 육참공감 방문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했어요. 그거는 그냥 뭐 어디 미친 사람 아니고는 그렇게 못하죠.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3부 정치의 프리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선 의원을 지내셨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 수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월드컵 우리의 월드컵은 끝나긴 했지만 폼은 좀 올라오셨습니까? 예. 조기 축구에. 우리 선수들 경기가 끝나고 네. 그러니까 브라질전 4대1로 치고. 패배한 후에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네. 해트트릭을 했습니다. 예. 쓸데없는 해트트릭. 월드컵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 전주에 하셨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해트트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브라질전 이겼으면은 4강 갈 뻔했네요 저희. 그렇죠. 예. 안타깝습니다. 뭐 다음 월드컵도 있으니까. 네. 4년 동안 우리 최재성 수석의 조기 축구의 맹활약을 기대하면서 다음 월드컵은 우리는 8강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 자, 이번 주에도 베스트와 워스트가 있습니다. 야, 먼저 베스트부터 하죠. 이번 주 베스트 플레이어는 누구? 김종대 전 의원. 김종대 전 의원이 베스트로 뽑으셨습니다. 예. 저 용산 대통령실에서 고발당하지 않았습니까? 고발 당했죠. 예. 그리고 가짜 뉴스라고 했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김종대 전 의원이 천공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관저로 원래 육참 이 공관을 찍었었잖아요. 그런데 천공이 경호실장과 함께 거기를 다녀간 후에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옮겼다. 이런 이제 이 얘기를 김종대 전 의원이 했어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즉각 그거는 사실과 있다. 다르다 하고 고발 조치를 했는데요. 네. 웃긴 게 이제 김어준 씨도 같이 고발을 했죠. 뭐 당시 출연했던 프로 네. 진행자. 예. 그래서 김어준 씨 고발한 거는 더 뜨악한 거고 예. 저는 김종대 전 의원이 소위 첼리스트 예. 청담동 첼리스트 관련돼서 김의겸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방식하고 좀 다르다고 봅니다. 달라요? 첫 번째 면책 특권이 없잖아요. 예. 뭐 그렇게. 예. 그래서 김의겸 의원은 하여튼 국감장에서 했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있는 거거든요. 예. 김종대 의원은 없어요. 예. 그런데 천공 다녀가서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럼 뭔가 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히 뚜렷하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그거는 저희가 뭐 확인해 본 건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면책 특권이 없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고발하니까 진실을 다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근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봐야 알겠지만 저는 무조건 지르고 보기 식의 그 막무가내 폭로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고발했기 때문에 김종대 의원이 법적 책임을 면하려면 본인이 주장했던 그 천공 관련 의혹들이 사실이든지 아니면 사실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그걸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 그러니까 완벽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본인이 근거가 이런 제보를 있다고 받았다. 얘기를 하잖아요. 의원 수석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이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자리에서 예. 대통령과 관련된 천공의 육참공감 방문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했어요. 그거는 그냥 뭐 어디 미친 사람 아니고는 그렇게 못하죠. 근데 베스트인 이유는 뭡니까? 베스트. 우선 문제 제기하는 방식이 굉장히 침착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면책 특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자신감 있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제기나 소위 이제 폭로 이런 것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좀 첼리스트 사건하고 좀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상한 거는 예. 천공 때문에 지금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대통령실은 천공이 멘토 아니라 그러고 예. 천공이 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고 근데 천공은 내가 관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 김종대 의원은 천공 얘기했다가 고발당하고 그래서 천공을 고발하면은 끝날 일인데 가짜 뉴스는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도 대통령을 컨트롤하고 있는 이런 역할을 본인이 하고 있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놔두고 천공 때문에 여러 사람 고발당하는 진풍경이 지금 연출되고 있어요. 예? 천공이 왼수인데 천공을 고발 안 하는 이유가 더 석연치 않죠. 고발 안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천공은 네. 사실이면은 저거 완전히 국정농단 아니에요? 근데 버젓이 자기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김건희 여사가 요청을 하면 유튜브로 그것을 이 대답하고 있다고 그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냥 놔둬요. 혹시 아니 이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네. 이거 수석님께서도 헷갈리면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지 말까요? 예? 물어보지 말까요? 아, 이거는 알아서 하세요. 보통 아니, 이러면 아예 얘기하세요 그러는데. 혹시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 저 수석님께서도 김종대 의원이 제기했던 그 천공 관련 의혹 있잖아요. 대통령실 고발등 이거가 김종대 전 의원의 말이 맞다 이렇게 믿으시나요? 맞다라는 것은 확정할 수가 없죠. 예. 그러나 문제 제기하는 방식이 상당히 신뢰 있게 지금 하고 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다. 저는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네. 이걸 고발을 했잖아요. 마냥 끌 가능성들이 크다고 봐요. 조금 아니, 이렇게 홀드하고 있을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자 베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원래 워스트. 그래서 그래서 민주당이 네.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첼리스트 때는 말이야 지도부에서 그거 틀어놓고 막 이러다가 김종대 의원이 정의당 소속입니다만 네. 김종대 전 의원이 이게 엄청난 이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조용히 하는 거는 혹시 야 이거 거짓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조용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런 걸 국정조사를 해야죠. 네? 저런 걸 국정조사를 해야죠. 이걸 지금 왜냐하면 거기 CCTV도 있고 뭐 하여튼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수사가 마냥 늘어지면 그런 것들이 다 인멸된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전혀 관심을 안 가져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여 가지고 이 소침해졌든지 네. 아니면 김종대 전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 아니라서 네. 그런 건지 몰라도 이것은 첼리스트 이 사건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이건 진실성 있는 접근이라고 보거든요. 혹시 민주당이 조용히 있는 게 더 탐사 때는 막 크게 부각시켰는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여기 괜히 발 잘못 들었다가 우리 역풍 불겠다 그래서 조용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같은 거를 하면 되죠. 이건 엄청난 농단 사건이거든요. 사실이라면. 예. 그런데 이것을 그냥 놔두냐. 그것도 김종대 전 의원이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하고 고발당한 사실 아니에요. 근데 천공은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안 해요. 그럼 거짓말하고 있는 이거 사람을.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는 꺼내야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첼리스트 사건보다 이건 훨씬 더 큰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천공이라는 사람이 농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원래 워스트가 많은데 베스트에서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었네. 워스트가 세 분인데 네. 시간상 한두 분은 구제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원고의 순서와 상관없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 발제를 하신 최재성 수석께서 뽑고 싶은 대로 하시겠습니다. 자, 워스트 세 분 중에서 일단 1등부터 할까요, 그럼? 아니 1등부터 하든 말든 그거는 그거 정해주고 뭐 마음대로 그렇구나. 하라는 게 어딨어요. 자, 그러면은 워스트 누구? 자, 첫 번째 워스트 박영선 전 장관. 박영선 전 장관이요. 얼마 전에 저랑 여기서 인터뷰 하셨는데요. 혹시 박영선 전 장관 워스트를 뽑은 이유가 저희 인터뷰 하신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언론에 나왔던 표현이 이 공천권 포기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 네. 그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좋은데,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같은 당 소속의 정치인으로서 박영선 전 의원이 문제 제기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공천권을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민주당 전체가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 싸움으로 간다는 신호를 국민들한테 주는 거고 그래서 민주당 자체에 대한 평가가 이제 안 좋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식은 구정치죠. 근데요, 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대표 공천권 내려놓으라, 뭐 대통령실 공천에 개입하지 마라, 공천권은 당원에게, 이게 현실 가능성을 떠나서 굉장히 좀 좋은 얘기처럼 정치권에서는 되오고 있잖아요. 학계나 정치권에서. 이런 거죠. 공천권을 내려놓으라고 한다는 거는 우선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물러나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가공할 만한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을 이미 박영선 의원이 예단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있는 걸로 전제하지 않으면 이런 논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이 중진 정치인이고 책임 있는 정치인이고 또 서울시장 후보도 했고 이런 분이 당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공천권 문제로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고 공천권 문제로 이것을 바로 가버리면 이게 집안 싸움의 이제 신호탄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문재인 대표 시절에 김한길 대표, 안철수 대표 탈당했던 것들이 다 그 공천권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그것에 불을 질렀다는 점에서 시기상조이기도 하지만 현 상황에서 적절치 않을 뿐더러 국민들 눈에는 또 지들끼리 싸움이 시작됐구나. 내부 밥그릇 싸움인가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박영선 전 원내대표 왜 요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뭐 그 속까지야 네. 모르겠지만 뭐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봐요. 얘기의 내용이 문제지. 이제 정치 시동을 이제 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다음 총선 앞두고 그럼 뭐 비명계의 저 탑으로 자리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 이런 거. 뭐 그것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문제 제기의 방식이 뭔가 이제 운동화끈을 쪼였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제 움직임을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알겠습니다. 야권에서 저 워스트 한 명 뽑았으니까 여권에서 워스트 한 명 뽑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여당의 워스트는 누구? 뭐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장제원.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장제원.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건 또 뭡니까? 100일 전에 자기는 지역구에만 있겠다 하고 내려갔잖아요. 네. 그거 거짓말이었거든요. 그 당시 권성동 대표하고 알력이 일어나고 서로 다툼하고 대통령 지지율 내려가고 윤핵관 책임론이 부상하고 하니까 잠깐 피난 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해석을 어떻게 했죠? 끈 떨어졌다. 백이종군 뭐. 장제원 끈 떨어졌다. 그리고 신윤핵관 뭐 윤상현 의원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거는 트릭이지. 끈 떨어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검사 출신 말고 국민의힘 여의도 이 정치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하고 당을 컨트롤할 수 있는 통로가 그 풀이 많지가 않아요. 정치를 안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윤핵관 다 거리도 버리고 날려버리고 그러면은 국민의힘하고 필요한 일들을 누구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일시적으로 부산에 피난 갔다가 다시 귀경을 예약하고 피난을 간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한 거죠 그때. 그러면 용산이랑 저 장제원 의원 사이에 그런 교감이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시적으로 빠져있다가 다시 돌아온다? 대통령이 만찬했잖아요. 네? 그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기 전에 만찬했잖아요. 권성동 장제원 의원하고. 그럼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건 용산의 필요성이 있었다? 그때 갈 때 가짜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거죠. 근데 워스트인 이유는 뭐예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선 첫 번째로 거짓말한 거죠. 자기는 지역구에만 있겠다 해놓고 시간 좀 지나니까 100일 만에 다시 와가지고 해집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여야가 합의한 국조 합의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해서 또 주호영 원내대표 저격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그 수석 2명이 국정감사장에서 메모 있지 않습니까? 웃기고 있네. 네. 그래갖고 퇴장시킨 것에 대해서 또 부글부글하다고 문제 제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들레 뭐 이런 거 안 한다 그러다가 거기 가서 버젓이 또 축사하고 있고 네. 그래서 온통 거짓말이에요. 이 양반은. 그래서 공격 아니면은 거짓말인데 공격 아니면 공격도 거짓말이요? 안 해서 공격을 해요. 근래 주류나 네.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이 국민의힘 내부에 그렇게 폭력적으로 국민의힘을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차원이고 잘못된 모습이죠. 그래서 돌아온 것도 거짓말이 확인된 거지만 네. 돌아와서 하는 말이 국민의힘 내부에 대한 문제 제기하고 여야를 더 가파르게 만드는 그런 발언과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돌아와서도 민들레 참여해서 또 거짓말하잖아요. 그 용산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이 어떤 국정 운영이나 여의도 정치를 좀 관계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세요? 저는 뭐 대통령 생각이 조금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허용 이해가 될 수 없는 생각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정치를 넘어선 게 아니고 거리를 두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정치 자체를 대통령의 정치가 없어요 지금. 네. 그런데 정치를 안 했었기 때문에 가용풀이 없잖아요. 그래서 윤핵관은 그냥 대통령을 먼저 윤핵관이 등 돌리지 않으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좀 짚어보죠. 워스트 베스트와는 좀 별개로 이번 주 현안인데 이 민주당의 중진을 지내셨으니까 노웅래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이제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에서 이게 당론으로 부결, 당론으로 가결, 자유투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검찰이요. 네. 꼭 회기 중에 체포 동의안을 던져요. 국회에서 어떻게 하나. 네. 검찰의 의도가 있었다? 아니 사실은 저는 체포 동의안 필요가 없는 제도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회기 끝난 다음에 하면 되니까. 그러면 회기 끝난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럼 검찰은 회기 끝난 다음에 하면 더 편할 텐데 본인들도. 그럼요. 왜 지금 했을까요? 검찰이 일종의 아주 전통 있는 검찰의 정치죠. 네. 국회에 그렇게 던지고. 아 공을 넘긴다 국회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해서 저거는 없어도 되는 제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체포동의안을 던졌으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것을 적극적으로 막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결될 수도 있다? 저는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지금 민주당 반응은 검찰이 야당 중진 탄압이고 정치 탄압 이렇게 일단 첫 반응은 나와서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당론으로 부결 갑시다가 아니라 자유투표에 맡길 거다. 그럴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럼 자유투표에 맡기면 민주당 의원들도 이거를 불을 던지기 쉽지 않을 거다. 무기명이잖아요 이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 이거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될지 좀 관심거리긴 하네요. 하나만 더 짚어보죠. 이상민 장관 탄핵안 바로 갈 거로 보십니까 민주당에서? 바로 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이제 거부를 하게 되면 네. 사실상 바로 거부라고 해석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럼 바로 가기 어려우면 언제쯤 간다는 거죠?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탄핵안요? 예. 왜요? 이제 절차상 할 수 있는 일이죠. 뭐 민주당에서는 해임 지금 건의안도 네, 마찬가지고. 민주당에서 할 것처럼 그런데 얘기하잖아요. 이상민 장관을 해임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정치적 책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태원 참사거든요. 명백해요. 주무부처고. 네. 그다음에 초기에 이 장관이 했던 말이 국민들 분노케 했던 거거든요. 네. 사실과 다른 말을 했고.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우려할 만한 인파가 모인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 놓은 거고 하여튼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책임이 제일 큰 사람인데 네. 국민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절차상의 문제로 갖고 가서 가파른 대결로 만들어서 진영 대결이 돼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최재정 전 수석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